수능 끝난 친구분들한테 인사부터 덕담 정도 해주시는 게. 수능 끝난 우리 수험생분들 이 추운 날씨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까지 스트레스를 좀 덜어버리고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끝나면 피부과에서 뭐 수능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여드름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사 맞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주사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흉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적당히 지방이 많은 부분에 지방 분해 주사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그게 어렸을 때 하면은 더 효과가 더 좋고 그런 게 있나요? 아예 그렇진 않죠. 어렸을 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졸업사진 안 찍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좀 대학교 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 요 시기를 기점으로 조금은 외모적으로는 좀 새로운 인생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좀 이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공부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손으로 계속 뜯었어요. 뭔가 집중하는 일 있었을 때 얼굴을 만지고 막 머리 만졌다가 막 얼굴 만지고 이러니까 얼굴에 이제 여드름도 여드름인데 자국을 더 만들고 또 막 세균감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아물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손으로 거기다가 2차적인 세균감을 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뭐 농가진 이렇게 어떤 세균에 대한 감염이었는데, 이건 제가 지금 피부 전문가니까 알지만 그땐 몰랐죠. 여드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우정 사진 같은 거 찍었거든요. 증명사진으로. 근데 그때도 제가 일부러 안 찍는다고 그랬어. 왜냐면 내가 막 여기에 고2 때까지는 있지도 않았는데 막 고3 때 막 완전 여드름이 심한 거야.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그때는 왠지 남자들 뭐 피부과 가고 막 이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피부과까지 가면 되게 막 그런 거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버텼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뜯었었거든요.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악화됐죠. 그러면은 여드름하고 스트레스하고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그렇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는 염증 수치가 증가되면 여드름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술 마시게 되면은 여드름 악화되는 게 그거예요. 뭐 여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술, 담배를 여드름이랑 뭐가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술은 진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여드름에. 근데 사실 근데 담배는 그렇게까지 여드름에 연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술 같은 거 마시면 염증이 증가돼서 여드름 악화되고, 스트레스도 염증 수치가 증가될 수 있으니까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고, 수면 부족도 염증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악화될 수가 있죠, 여드름이. 저는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던데. 그것도 맞죠. 근데 술 자체가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하니까 스트레스랑 별개. 근데 술은 너무 연관관계가 커요, 염증이랑. 저도 어렸을 때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흉터 치료라든지 이런 걸 빨리 시작했으면은 그런 흉터가 남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도 후회를 해요. 뭐냐면 피지. 제가 항상 이제 제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게, 피지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데 이게 이제 피지 발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도 피지 발달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지만 좀 잘 제압했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저를 닮았으면 피지 발달이 사춘기 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미리 피지 세균을 국소적으로 파괴를 엄청 해놓을 거예요. 피지 발달 뭐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이 커요. 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여드름이 진짜 심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꽤 많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런 얘기 해요. 우리 둘은 진짜 여드름 하나도 없었는데 막 우리 애는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싹 보면 이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아색으로 이렇게 얼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들, 그런 거 있는 분들 꼭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드름이 아니어도 피지는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를 보지만 자녀분이 피지 발달이 많은데 부모님 둘 다 피지 발달이 없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여드름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여드름은 없을 수는 있어요. 대신 피지 발달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지는 유전성을 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피지가 많은 타입이시면 우리 자식한테 어려서부터 피지 관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클렌징이에요. 사실은 클렌징이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강조하는 게 그 약산성 세안제가 너무 광고가 많이 돼 있으니까 사춘기에 기름 되게 많고 피지 발달 많은데 야 피부에 되게 자극 주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안제 같은 거를 쓰고 막 아침에 물 세안해야지 피부 좋아진대 막 이런 얘기를 사춘기 친구들이 듣고 막 따라하다 보면은 피지가 제압이 안 되거든요. 피지 발달 많은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더 도움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피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 아침에 물 세안하라는 거를 한 달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네. 라고 요즘에? 요즘에 네. 피지가 많은데 네. 이게 물 세안을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제가 말하는 건 사춘기 때라고 해요. 사춘기 때는 액티브하게 피지 분비가 많고, 지금은, 피디님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은 액티브하게 여드름이 생기는 피부 타입이 아니세요. 지금은. 피지 발달은 많은데, 이제 염증성 피부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고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피부에 피지는 많더라도 안에 수분은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너무 막 기름을 닦아내는 걸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돼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에 기름에 있는 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아침에는 물 세안을 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걸 좀 막아주고. 왜냐면은 지금 PD님은 약간 얼굴이 이제 좀 붉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에 약간 데미지를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세안을 너무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찰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보습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침에 물 세안을 하니 자극 주는 요인을 하나 뺀 거죠. 그래서 좋아졌다고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것도 궁금한데 센카 아세요? 네? 센카 클렌징 폼. 네. 그거 어때요? 센카가 전형적인 약 알칼리성이에요. 예, 약 거품 잘 나고 세정 능력 좋고 그게 막 편의점에서도 팔잖아요. 그게 업계 1위였거든요. 2017년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너무 약간 붐이 된 거예요. 약산성 세안제가. 예, 피부 순하다. 근데 미국은 실제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약 알칼리성과 약산성, 우리가 말하는 이제 pH가 낮은 게 약산성이라는 건데 pH가 약간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세정제들 닦았을 때 좀 뽀득뽀득하고 거품 잘 나고 이런 것들의 비율이 미국은 지금 7대 3인데 우리나라는 5대 5 정도예요. 그리고 더 늘 거예요. 왜? 이쪽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센카는 약 알칼리성이에요. 쫀득쫀득하고 거품 잘 나고. 그러니까 메이크업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솔직히 저 어린 친구들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거 좀 따라서 클렌징 폼 썼는데 뭔가 잘 안 닦이는데 편의점에서 이 센카 이거 썼는데 거품 잘 나고 잘 닦이는 느낌 들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세대는 엄청 거품 나고 막 뽀득뽀득한 제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극을 심하게 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약산성을 쓰니까 피부가 좀 보호되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약산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세정 능력이 좀 있는 거 하니까 메이크업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여드름 같은 것도 별로 안 생기니까 이거 되게 좋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게 꼭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에 따라서 권장되고 안 권장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는 게 아침 세안이랑 저녁 세안이랑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피디님 하신 것처럼. 왜냐면은 저녁 세안 때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 돼 있거나 여성분들이면 아니면 선블럭이라도 돼 있잖아요. 남자인 경우나 화장 안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선크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선크림이랑 메이크업은 요즘에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남성분들도 솔직히 안 하는 분들 없어요. 근데 요즘 선크림들이 거의 대부분 톤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크림에다가 선크림도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잘 안 닦여요. 모공 사이에 되게 잘 박혀 있거든요. 거기에다 메이크업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저녁 세안은 얘네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를 너무 보호하려고 신경 쓰다가 얘네를 못 닦아내면 문제가 더 되더라. 제가 임상적으로 정말 뭐 수십만 케이스를 해봤었을 때 2차적으로 성인 여드름 생기는 사람들한테 클렌징 방법을 재교육시키니까 그것만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제 얘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 막 클렌징 오일로 막 이중 세안을 해?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또 세안을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 아침 세안으로 이건 조절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피디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녁에 피부 장벽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야. 그럼 저녁에 이렇게 클렌징을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닦아냈어. 그럼 아침에만이라도 물 세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산성 세안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피지 발달이 저처럼 많은 사람은 아침에도 또 약 알칼리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게 쾌적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한 제품을 항상 그것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조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애가 중학생인데 얼굴이 뻘겋더라고요. 피부가 민감해 보이고 나이가 어리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왜? 그 유전성이 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신동엽 짠한영을 봤는데 거기에 황정민 씨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얼굴이 붉은데 우리가 와서 막 술톤이라고 막 되게 떠돌았잖아요. 황정민 씨 술톤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대요. 그래서 빨갛다고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 같은 피부과 전문의 들으면 아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사 피부염 홍조가 있었구나. 근데 이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홍조랑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옛날에는 다른 개념인 줄 알았어. 핫플러싱이라고 얘기하는 홍조랑 로사시아라고 부르는 주사 피부염이 다른 질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질환이라고 이제 밝혀져 있지만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한 거예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부가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상태인 거예요. 피부 장벽이 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부에 정상적으로 기어다니는 모낭충이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에 의해서도 피부가 이렇게 막 화끈거리거나 자극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도 막 자극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만 되더라도 피부가 자극받고 호르몬에 살짝 변화가 있었더라도 피부가 과민 반응 유발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얼굴이 좀 붉고 예민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약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생활습관 교정을 또 되게 잘해주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생활습관이 잘못 이제 잡히게 되거나 막 민간요법 같은 거 잘못 쓰게 되면 정말 그때는 피부가 산으로 가버려요. 화장솜인가? 그거 물 이렇게 해서 얼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시던데? 좋지 않죠. 얼리는 거 정도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이제 여름철 피부관리법에서 화장솜을 약간 찬물에다가 올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차가운 걸로 식히는 건 좋아요. 우리 얼굴 막 화끈화끈했었을 때 막 차갑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막 사람들 좀 기온 떨어지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얼려서 쓰는 거 정도로 하면 너무 온도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차가웠다가 혈관이 쫙 수축했다가 또 갑자기 실온으로 돌아오면 또 확 이완했다가 또 화끈거려 수축했다. 그럼 혈관벽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더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이제 수능 끝난 친구들한테 딱 하나로 정했을 때 여드름을 짜는 게 좋을까요? 안 짜는 게 좋을까요? 와, 이 질문은 정말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